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가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충돌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소홀히 하셨던 분은 없었어요. 저 또한 어린 나이이긴 해도 부모님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는 걸 납득했고요. 이혼만 했지 두 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저보고 운용하라면서요. 근데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잠 안 자고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그런 큰 금액이었어요. 당연히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항상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문제는 제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은 후에 어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시면서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저한테 넘겨주시긴 했어도 아빠랑 상의는 해보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아빠한테 엄마를 좀 도와줘도 될지 여쭤보니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셔서 지방에 20평 초반의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드리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 드리기로 했어요. 아빠도 엄마 힘들지 않게 잘 체크하고 생활비 잘 챙겨드리라고 해서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가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고 계셨어요. 저한테 구두로 생활비 필요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밥이라도 사면 밥값보다 더 얹어서 돌려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매달 300씩 드려도 아줌마가 시골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며 안 쓰고 모으셨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시집갈 때 뭐라도 해주지 않겠냐면서요. 남편과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에 크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만남을 3년 정도 이어갔을 때 제가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시아버지께서 옛날에 사업하시다가 크게 망하는 바람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도 사치도 부리면서 퇴근 후에 부담 없이 매일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싶지만 정상적으로 벌이가 가능한 사람은 가족 중에 자기뿐이라면서요. 그나마 부지런히 버는 족족 갚하더니 지금은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빚도 많이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난했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남편한테 있던 빚은 저한테 큰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 저는 남편의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신혼집은 저희들의 직장 중간에 잡았어요. 당연히 신혼집도 제가 했고 차, 혼수 모든 건 제 돈으로 해결했어요. 대신 저도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 이후 경제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죠. 대신 남편 용돈에서 부모님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던지 저는 신경 안 쓴다고 했고요. 시댁에서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 용돈은 그래도 넉넉하게 100만 원씩 줬어요. 교통비나 기름값, 통신비 등 모든 고정비를 제가 담당하고 회사에서 점심도 주니까 1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말 그대로 용돈이었죠. 둘이 있을 땐 제 카드를 쓰고 친구를 만나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수준이라 용돈의 90% 이상은 시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대충 계산해봐도 남편이 100만 원을 고스란히 가져다 줘도 시댁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모른 척했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 해주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슬슬 기어오르더라고요.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올려줬을 텐데 제가 친정엄마 생활비 드리는 걸 자꾸 건들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빚이랑 두 분 생활비까지 해서 되게 빠듯하게 생활하시는데 장모님은 빚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300씩 가져가시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 알고 있다고 너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시댁에 드리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줬다. 그리고 너 카드도 따로 쓰는데 언제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냐고 하니 당황하면서도 아니라고 발끈하네요. 그러면서 시댁의 용돈은 끼케야 2, 30 드린 게 전부라고 잡아떼길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줄이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런 계산이 어딨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양가 공평하게 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머니도 30으로 줄이겠다니까 왜 그러냐며 펄쩍 뛰네요. 그냥 자기는 조금만 더 배려해달라는 거라며 남편은 솔직히 자기가 더 많이 벌어오는데 자기가 아무 불만 없이 경제권 다 넘기지 않았냐며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질척거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한 달에 나도 다 50만 원씩 더 버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냐고요.
남편은 제가 몇 억씩 쟁여놓고 자기네 식구들은 다 쫄쫄 굶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제가 즐기는 악역이고 자기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댁 생활비 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이 100만 원이지 계속 100만 원에 만족하고 사실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 망한 사람은 두 번 망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대놓고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남편도 결혼 전처럼 저한테 잘해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돈돈하니까 슬슬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많이 양보해서 얘기했어요. 시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월세 빼고 지방으로 이사 가시겠다고 하시면 소형 아파트 전세값 정도는 지원해드릴 수 있다고요. 일단 월세가 많이 아깝기도 했고 일도 안 하시는 시부모님 두 분이 굳이 서울살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남편이 시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어머님 교회도 있고 모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서울에 다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 가서 사냐고 못 간다고 하셨다네요. 처음엔 힘든 척하고 눈도 착하게 뜨고 얘기하더니 요새는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짜증 섞인 말투예요. 그러면서 괜히 저랑 결혼해서 자기 부모님만 더 힘들게 지낸다면서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지내면 뭐하냐고. 힘들게 계실 부모님 생각에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냐면서요. 그렇게 마음 불편한 놈이 지난주에 대게 사줬더니 대게는 혼자 2마리씩 처먹고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버는 족족 니네 집에 꼬라박으면서 온 가족이 밀가루죽 끓여 먹으면서 옹기종기 오손도손 살라고요. 너는 내가 내 가족이니까 지금 책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있지 않냐고. 근데 지금 니네 가족 안 챙기는 거 가지고 그걸 내 귀책으로 삼는 게 말이나 되냐고 했죠. 네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가짐이 불편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 얘기해라. 언제든지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난 이미 네가 돈 타령할 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대화로 풀어야 할 타이밍에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네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남편 편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심성이 고와서 가족들 챙겨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좋게 좋게 봐주라면서요. 남편 모르게 따로 용돈도 드리고 인터넷으로 고기나 해산물 시킬 때 시댁으로도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고맙단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생각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부처도 아니고 여기서 더 챙겨야 하냐고?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꾸지람만 들었어요.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그 바른 청년의 모습에 반한 건데 지금은 그저 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뜯어먹을지 궁리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솔직히 저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남편이 태도를 안 고쳐먹으면 저는 이혼 말고는 답 없다고 봐요. 연애 3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한테 안 좋은 생각했던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여기서 사연 읽으면서도 참 불쌍한 사람 많다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불행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스스로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도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질 않네요. 후기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진심 어린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드려요. 제 답답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정확히 적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쓰는 카드값이 거의 용돈만큼 나와요. 괜히 시댁에 용돈 준다고 아껴 쓰고 짜치게 사느라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도 모르는 척 해줬던 건데 그냥 진짜 제가 모르는 줄 알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마켓컬리 새벽 배송으로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도 받으려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저것 보내드리고 있어요. 과일이랑 생선, 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식비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해요. 치킨 시켜 먹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피자 먹고 싶은 날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형편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저도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드리기라도 할 텐데 시부모님은 그저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 생각밖에 없으세요. 그러니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취미생활도 없이 집에서 두 분 다 TV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분이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두 분 다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두 분이 마음이라도 저한테 살뜰히 쓰셨으면 모를까.
언제 한번 제가 친근함을 느껴질 만큼 대해주신 적도 없어요. 가족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챙겨야겠다는 마음도 우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니까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죠. 남편이 한 달에 새우 280 정도 가져오는데 따지고 보면 남편 용돈이 100 나가고 남편 고정비가 50 정도가 나가요. 근데 제가 한 달에 남편 앞으로 200만 원씩 제 돈 보태서 꼬박꼬박 모아주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고 식비고 모든 공과비는 제 돈으로 내주면서요. 남편도 자기 입으로 언젠가 퇴사하고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나 돈 많으니까 내 돈으로 해보라고 책임감 없이 돈 대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본인도 본인이 사업하고 싶으면 초기 자본금은 모아야 하잖아요. 저는 나름 남편한테 많이 배려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에 남편 입장에서 글 써주신 분들이 많아서 변명 아닌 변명글 추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소신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남편하고 댓글들 같이 읽어보고 속 깊은 얘기 좀 해본 후에 정리해서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